네, 안녕하세요. ER앱의 이상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ER앱의 익스텐션은 서펙스입니다. 드디어 서펙스 2.0이 출시가 됐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여러 가지 버그가 개선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했습니다. 사실 서펙스 2.0의 개발은 이미 끝났었습니다만은 바로 배포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2.0에 추가되는 기능 중에 블룸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 측과 라이선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블룸 본사와 관련된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서펙스에 공식적으로 블룸의 제품들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ER앱과 블룸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사용자들이 블룸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블룸과 ER앱의 콜라보 앞으로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펙스 2.0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펙스는 가구 설계 모델링을 도와주는 익스텐션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가구 모델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죠. 서펙스를 쓰면 그 시간을 10배, 빠르면 20배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익스텐션 중에는 서펙스가 있고 서펙스 미니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디자이너마다 가구 모델링하는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효율적으로 가구 외부면, 그러니까 도어만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서펙스의 간소화 버전인 서펙스 미니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서펙스는 가구 모델링으로 외부 도어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까지 완벽하게 구현하고 그걸로 고객 미팅과 발주까지 끝내시려는 분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종사하면서 그리고 제작 가구업계도 종사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전부 녹여낸 산물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툴바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모든 기능은 이 창에서 해결됩니다. 보시면 기능별로 바디 컨테이너, 채널 컨테이너, 스토리지 컨테이너, 피팅스 컨테이너 이렇게 제가 컨테이너를 나눠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컨테이너를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디 컨테이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디 관련된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서펙스의 가구 모델링 순서는 먼저 바디를 생성하고 그 내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 위에 도어를 부착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 컨테이너에 있는 기능들은 모델링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럼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바디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구 모델링을 하려는 그 위치에 가서 이런 식으로 3차원 박스 형태의 메스를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반드시 그룹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펙스를 활용하면 이 단순한 메스의 그룹을 가구 모델링으로 빠르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메스 그룹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컨버트 기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그룹에 격자형의 그래픽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컨버트, 여기 화면 하단에 컨버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게 되면 그 격자 모양 그대로 바디 블럭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컨버트 기능의 기본 동작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 격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바디의 너비와 높이를 미리 보기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한 다음에 이 컨버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하 좌우에 버튼이 있죠. 이걸로 격자 무늬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좌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몇 열로 나눠질지 그 열의 개수를 정할 수 있게 되고요. 요 상하 버튼을 누르면 요 1층과 2층 바디의 구분선, 이 구분선의 높이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격자 모양대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컨버터 버튼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디 구성으로 바디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상하 좌우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로 빠르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격자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컨버트도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엔터키를 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이 전면부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는 이면이 아니라 옆면을 기준면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키보드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 면을 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에 놓고 컨버트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옆면을 기준으로 바디가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컨버트 기능이고요. 또 여기 옆에 있는 베이스 기능과 레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좌대를 넣어주는 기능이고 다리바를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파란색으로 좌대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기본 높이는 60이고요. 여기 상하 방향키로 높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대가 들어갑니다. 다리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높이 100이고 컨버트를 하시면 이 걸레바지가 생기는데 걸레바지를 잠깐 숨겨주시면 이렇게 다리빨도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컨버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버트 격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높이와 이런 열 개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좌대도 넣어주시고 컨버트를 하시면 이렇게 빠르게 바디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머지 버튼과 디바이드 버튼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머지 버튼은 이 인접된 바디 두 개를 병합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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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양계형 도어를 달 수 있는 바디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바이드는 그거의 반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바이드 H는 가로로 분할하는 거고 디바이드 V, 버티컬은 세로로 분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컨버트 기능과 머지, 디바이드 이 기능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디 셋업을 빠르게 구성을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서펙스의 첫 번째 단계, 바디 셋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디 컨테이너의 이 설정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컨테이너 우상단에는 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해당 컨테이너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커스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디 컨테이너의 설정창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패널 thickness는 이 패널의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 값은 18T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보드 셋백은 여기 지금 바디 스라에서 이 베이스보드가 얼마나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20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라운드 다운 인티저 이 기능은 뭐냐면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바디를 생성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요 공간의 너비가 2400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디로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네 열로 분할을 하게 되면 600, 600, 600으로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342.9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디를 생성을 하게 되면 벽과 벽은 꽉 차게 생성이 되긴 하지만 이 바디 하나가 342.9가 되어버려요. 물론 모델링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발주까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소수점으로 발주를 하진 않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이 라운드 다운 인티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켠 상태로 다시 한번 똑같은 342.9로 한번 하고 컨버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0.9의 치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바디가 342로 생성이 되거든요. 보시면 모든 바디가 342로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끝부분에 6mm의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주할 때는 이렇게 정수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요 기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게 라운드 다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민 클리어런스 기능은 이건 조금 재밌는 기능인데 우리가 지금 정수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쓰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6mm라는 빈 공간이 남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가구 발주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구 발주를 할 때는 이 빈 공간이 몇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400이면 2400에 딱 맞춰서 가구를 발주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 서라운드, 필라라고 하는 그 서라운드를 없이 벽과 벽에 딱 맞춰서 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실측이 정말 잘 됐을 때는 10mm 정도 뭐 아니면 15mm 정도의 여유를 주거든요. 그 여유를 주는 기능이 이 미니멈 클리어런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몇 센치, 최소 몇 센치의 여유는 있어야겠다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시면 이 가구가 컨버트가 될 때 그 여백은 무조건 확보를 하고 이 바디의 너비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0.0으로 했을 때 6mm의 그 여백이 생겼었죠. 0.9, 0.9씩 다 버리다 보니까 6mm의 여백이 생겼었는데 나 6mm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난 10mm 이상은 무조건
된다라고 한번 10을 입력을 하고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컨버트를 하게 되면 342.9인데 컨버트를 했을 때 이번에는 341로 모든 바디가 생성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0.9만 버리고 342로 생성을 했을 때 여기가 6mm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10mm 이상을 원한다라고 설정에 넣어놔서 얘네가 0.9를 버린 게 아니라 0.9를 버린 다음에 1mm씩을 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9를 버린 거죠. 하나의 바디에. 그래서 아까 6mm였던 게 이게 지금 바디가 총 7개니까 1mm씩 다 버려지면서 7mm가 더 더해지면서 이제 13mm의 이 여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제 이 발주 치수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341의 바디를 주문해서 받으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셋업을 할 때 13mm의 여유가 있으니까 나름 충분하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10이 아니라 뭐 15로 하셔도 되고 20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여백을 정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 실링 클리어런스 이것도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천장에 아무런 여백이 없이 천장에 딱 붙어서 생성이 됐는데 나는 무조건 여기에 여백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켜주시면 되고 그 여백의 치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좌대에서 레벨러로 또 10mm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10mm의 여유를 좀 타이트하게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고 다시 한번 가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 천장에서 10mm 낮게 가구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요 실링 클리어런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과 이 기능은 이 좌우의 여백, 상하의 여백, 그 여백을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컬러는 기본 아무것도 없는 컬러, 그리고 요 색깔 세 가지를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디 컬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찬넬 컨테이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찬넬은 하부장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빠르게 하부장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매스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컨버트 버튼 눌러주시고 다리발 선택 후 컨버트. 네, 그럼 다리발까지 잘 들어갔죠? 멀지로 이렇게 다리발도 합쳐줄게요. 그러면 바디 셋업이 끝났습니다. 찬넬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원하는 바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찬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넬 1번은 이렇게 상찬넬이 들어가고요. 2번은 중찬넬 하나, 중찬넬 2개, 중찬넬 3개까지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찬넬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 찬넬이 L자 찬넬에서 I형 찬넬, 그러니까 L자 찬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형 찬넬일 때는 요 하부에 요 뒷면에 이 보강모까지 한 줄이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찬넬이 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찬넬의 개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1번은 무조건 상찬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찬넬의 높이를 직접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정분할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찬넬의 높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넬의 설정창에서 찬넬의 너비와 높이를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원하는 대로 값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토리지 컨테이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컨테이너는 선반 기능과 서랍 기능, 그리고 옷봉 기능 이렇게 3개의 기능이 있는데요. 원하는 바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선반부터 해볼게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고 이 상태에서 인서트 버튼 또는 엔터 눌러주시면 바로 선반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상하 방향키를 통해서 몇 단으로 넣을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좌우 방향키를 통해서 이 바디 스라에서 얼마나 드릴 건지 셋백을 시킬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설정한 다음에 인서트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너 서랍 드로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너 서랍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 방향키를 통해서 몇 단으로 할 건지, 좌우 방향키를 통해서 한 단의 높이를 몇으로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하신 다음에 인서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로드, 요 옷봉은 간단해요. 그냥 옷봉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옷봉도 넣어주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버튼 설명을 드렸고요. 요 설정창 들어가 보시면 또 내용들이 있는데 요 쉘프, 선반, thickness 몇으로 할지, 선반 두께, 그다음 선반 셋백 기본값 30, 아까 30이었죠? 설정 가능하시고 요 이너 서랍 드로어에서 요 사이드 필러 요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경첩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사이드 필러를 주는데 기본값 50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시고요. 요 프론트 하이트, 예, 요 이 서랍 전판 기본 높이가 250, 기본 높이 몇으로 할 건지 정하시고 요 셋백, 이것도 이제 경첩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70의 셋백을 주거든요. 그래서 기본값 70으로 해놨는데 또 원하는 값 있으시면 설정을 하시고요. 다음 핑거 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핑거 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핑거 갭 처리를 하는 설계도 있고 아니면은 돌출 손잡이를 다는 설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설계하기 나름이니까 이 값도 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팅스 컨테이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서프엑스 안에서 블룸의 하드웨어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블룸의 여러 가지 서랍재들을 우리 모델링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하는 바디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룸의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제품을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 레일 길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레일 길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오토로 놓게 되면 이 장 뎁스를 계산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레일 길이의 서랍을 삽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제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M이 소서랍이고 K가 중서랍, C가 대서랍, F가 특대서랍입니다. 그리고 괄호 쳐 있는 건 속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소속서랍, 이거는 대속서랍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레그라 박스를 넣는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런 장을 구성을 할 때 밑에다가 특대서랍을 하나 넣어주고 위에다가 소속서랍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중앙에는 뭐 이렇게 소서랍을 넣으셔도 되고 이게 약간의 토크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시면 중서랍이나 대서랍을 넣으셔도 됩니다. 대서랍을 넣었을 때 간당간당하게 안 걸리죠. 예, 그래서 대서랍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드웨어를 넣음과 동시에 이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 간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들은 제가 블럼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내려받은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수들이 정확하고요. 또 이게 어느 부분에 이제 들어가느냐, 또 이제 제가 실제로 가구 설계가 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요렇게 모델링을 구성함으로써 요 간섭 체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그라 박스를 넣어봤지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인티보 이런 식으로 넣는다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언더레일도 모벤토랑 텐던 플러스 두 가지, 이건 기본형이고 이건 고급형이죠. 예,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벤토스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아벤토스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HKS 라인과 HKXS 라인 이 두 개만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부 플랩장 같은 거 하실 때 요 HKS 그 다음에 HK 요 XS 요것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실제 시방이랑 똑같은 위치에 시공이 되게끔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간섭 여부를 확인하시기에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 항상 요 선반에 걸릴까 말까 요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선반을 넣게 될 때도 이거 선반 걸리겠구나 해서 선반을 조금 이렇게 들여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이 이 모델링에서부터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피팅스의 설정창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창에 가보시면 레그라 박스 C 사이즈 그리고 텐던 박스 플러스의 D 사이즈의 경우에는 측판과 전면판 커스텀이 가능해요.
그 블럼 제품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걸 뭐 솔리드로 그러니까 패널형으로 하느냐 유리로 하느냐 낮은 유리로 하냐 높은 유리로 하냐 갤러리 봉 형태로 하냐 이런 가지의 그 커스텀 설정들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옵션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면 레그라 박스 C 사이즈 경우에 우리가 스페이스 타워를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측판을 유리로 하고 전면판을 뭐 낮은 유리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고 여기 레그라 박스에서 대속 서랍을 넣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측판과 전면판이 그 커스텀된 유리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어 컨테이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도어를 달아 볼 텐데요. 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도어 컨테이너에 있는 9가지의 버튼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EP 버튼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제외한 8가지 버튼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아무 라인이 없는 민자 도어, 상부 플랩, 하부 플랩, 좌경, 우경, 반반 양계형 도어, 픽스 도어, 서랍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럼 빠르게 여기서부터 도어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좌경 달아주고 좌경, 양계형 도어, 양계형 도어. 그리고 여기는 상부 플랩을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서랍으로 달아줄게요. 네, 이렇게 빠르게 도어를 다 달아봤습니다. 네, 다음 설명 이어가기 전에 이 비저블 컨테이너 설명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비저블 컨테이너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요. 여기에 있는 도어, 라인, 힌지 요소들을 보였다 안 보였다, 껐다 켰다 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도어 라인 같은 경우 껐다 켰다 가능하고요. 도어도 껐다 켰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경첩도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 비저블 컨테이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첩까지도 이제는 생성이 됩니다. 서펙스 2.0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경첩까지도 생성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의 좋은 점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가 모델링 단계에서 경첩과 내부 요소 사이의 간섭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둘째, 우리가 실제 도어에서 경첩의 위치와 그 컵보링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도어 발주 전표를 뽑을 때 그 보링 위치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정확한 발주 전표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도어를 선택을 하면 이 아래쪽에 경첩의 종류와 경첩의 개수 그리고 경첩 각각의 위치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경첩이 보이고요. 여기서 경첩의 종류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110도와 155도 가장 많이 쓰는 2가지 종류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경첩 없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경첩의 개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 A는 오토라고 해서 이 도어의 높이에 맞게 자동으로 경첩의 개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보링 1, 2, 3, 하보링 1, 2, 상보링 1, 2, 3, 하보링 1, 2의 위치를 각각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보링 1번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상보링 2번 이렇게 50m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냐면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절이 되어야 되겠죠. 경첩 2개가 겹치니까 상보링을 하나 올려주고 하보링을 하나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어를 끈 상태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살짝은 조금 위험해 보여요.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 같으면 이 경첩을 한 50mm 올려주고 여기도 살짝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 50mm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주하실 때는 요 같은 장의 경우에는 요 경첩의 위치를 다 맞춰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필러를 넣을 때도 경첩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모델링 단계에서 파악이 가능해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도어 컨테이너의 경첩 기능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까 제가 EP 기능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EP 기능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EP를 넣을 데가 딱히 없는데 이게 만약에 벽면이 이런 식으로 바디 옆면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때는 여기 EP로 가려줘야 되거든요. EP를 넣는 방법도 역시 똑같습니다. 바디를 선택을 하시고 EP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EP가 어디 들어갈지 그 하이라이트가 미리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EP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밑에 바디만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 개의 바디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두 개의 바디에 맞는 EP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를 저 같으면 이렇게 155도 경첩으로 바꾸고 네, 이렇게 덧방을 EP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EP의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도어 설정창을 한번 보시죠. 예, 설정창에서도 여러 가지 세팅할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도어 띠크니스, 이 도어의 두께죠. 18T 기본인데 여러분들 커스텀 가능하시고 요 바디 갭이라고 하는 건 요 도어와 바디 사이의 간격을 뜻합니다. 기본이 4mm고요. 다음에 요 핑거 갭은 우리 찬넬이 있을 때 네, 요거 핑거 갭 20에서 25mm를 가장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힌지 포지션은 요 첫 번째 힌지 그 상경첩 1번과 하경첩 1번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치수입니다. 나머지들은 등분 간격으로 이렇게 위치가 자동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50으로 하실지 또는 120으로 하실지 100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요 칸들은 우리 자동으로 요 A 오토 기능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힌지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값들을 넣는 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갭 컨테이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어 갭을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도어 갭이라고 하면 이 도어 사이 간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원하는 도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하 좌우 각각의 갭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의 도어 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도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R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부 다 초기화가 되고 이 가운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상하 좌우가 동시에 1mm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하나만 도어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도어를 짚고 조정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도어만 선택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전체 뭉탱이로 잡아도 도어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쉽고 빠르게 도어 갭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어 갭을 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이너들한테는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이 도어가 붙어 있으면 이게 도어인지 아닌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도어 갭을 넣어줌으로써 이게 도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가구 도어 발주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정치수에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여백을 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발주전표를 내보낼 때 여기서 입력한 그 상하 좌우의 갭이 발주전표에 반영이 돼서 실제 최종 발주 치수를 제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발주에서도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업체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2mm씩 줄이는 업체도 있고 또 조금 더 신경 쓰는 업체는 뭐 여기는 스라를 맞추니까 여기는 여백을 안 빼고 여기는 뭐 2mm, 2mm씩 뺀다든가 1.5, 1.5씩 뺀다든가 그거는 정말 가구 업체마다 디테일을 푸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 스타일에 맞게 이 갭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도어 갭 컨테이너에는 요 우측 상단에 보면 도어 갭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어 갭을 적용을 하고 안 하고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 도어 갭을 끄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마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도어 갭을 넣은 상태에서 이게 막 4mm, 2mm씩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모델링이 꼬이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정말 딱 정치수로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모델링 수정을 다 하시고 렌더링을 하실 때나 발주전표를 내보낼 때 그때 최종적으로 이 도어 갭 토글을 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어 데이터 컨테이너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어 데이터 기능은 쉽게 얘기해서 도어 발주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서펙스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치업으로 모든 걸 끝내보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AD로 가구 도면을 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으로 가구 설계도 하고 고객 미팅도 하고 그리고 가구 발주까지도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성으로 이 도어 발주 전표 자동 생성 기능까지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하는 도어를 내보낼 도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도어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어만 일일이 선택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전체 다 선택을 하셔도 도어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9개가 선택이 됐다고 나오네요. 이 상태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래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이 뜨거든요. 지금 일단 타이틀이랑 피니시가 뜨는데 입력을 안 해서 일단 빈칸이죠. 그 다음에 이 도어의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수가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넣었던 그 도어 갭이 이렇게 상하 좌우 갭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발주 치수가 나오는데 이 발주 치수는 정치수에서 상하 좌우의 갭만큼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계산이 된 치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치수로 발주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힌지의 개수, 그 다음에 힌지의 종류, 110도가 몇이고 155도가 몇 개인지. 일단은 110도랑 155도 두 개만 넣어놨는데 앞으로 좀 추가될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10도랑 155도가 아닌 경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노트 특이사항에 적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링의 위치가 나오죠. 보링의 높이가 나옵니다. 상보링 1, 2, 3번의 위치, 그 높이와 하보링 1, 2, 3번의 높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첩 컵보링의 그 끝에서의 그 보링 센터가 몇 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보링 센터 간격 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위치는 22.5예요. 요거는 뭐 가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컵보링이 35파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인 17.5에다가 그 경첩 보링 그 끝부분 살 우리가 블럼에서는 TB 값이라고 하는데 그 TB 값을 기본 5mm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값이 22.5고 지금 이 40.5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 이 155도 경첩을 넣으면서 여기 지금 EP 18mm를 덧방을 해버렸죠. 그래서 경첩 보링 센터가 22.5에서 18mm가 더해진 겁니다. 아마 가구 설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컵 보링 위치와 컵 높이 그리고 힌지의 종류와 여러 가지 도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 도어 업체에 전달을 하시면 이제 도어 발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어 데이터까지 모든 서펙스 2.0의 기능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이거 다 보시고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도 지금 이거 몇 시간째 찍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역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좀 더 나은 개선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 ER앱 오픈랩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펙스 ER앱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 역시도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